지난 시간에 이항분포가 뭔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항분포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어떻게 구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자, 여기 보시면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 바이노미얼 np를 따를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등장하는 q라는 놈은 당연히 1-p를 나타내겠죠. 그때 이 확률 변수 x의 기대값, 즉 평균은 np로 주어지고요. 분산은 npq로 주어지며 당연히 표준 편차는 분산의 루트를 씌운 루트 npq로 주어지게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얘가 왜 이렇게 주어지는지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기대값을 구하는 건요. 어떻게 구하지? 확률 변수가 가질 수 있는 값에다가 이 확률 변수가 그 값을 가질 확률들을 곱해서 싹 다 썸 해버리는 겁니다. 다 더해주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이항분포니까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이 0부터 n까지의 값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r이 equal 0부터 n까지 변하는 동안 이 r이라는 건 확률 변수 x가 r 값을 갖는다는 거니까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에다가 px equal r은 그 확률 변수 x가 r 값을 가질 확률을 곱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 두 개 곱한 놈을 r은 0부터 n까지 싹 다 더해주면 그 놈이 바로 기대값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런데 이 이항분포에서 x는 equal r이 될 확률은 n 컨비네이션 r에 p의 r승, q의 n-r승을 곱한 놈이다 라는 걸 지난 시간에 이미 배웠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요로 넘어오는 과정은 지난 시간을 제대로 공부를 했으면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요로 넘어가는 게 중요한데 여기서 요로 넘어갈 때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거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제일 먼저 이 r이 equal 0부터인데 갑자기 r은 equal 1부터로 바뀌었죠. 이걸 이렇게 바꾼 이유는 뭐냐 하면 r이 0일 때에는 요 r 값이 0이기 때문에 얘랑은 관계없이 결과가 0이 됩니다. 따라서 더해주나 마나예요. 즉 r은 0부터 n까지 이놈을 더하나 r은 1부터 n까지 이놈을 더하나 결과는 똑같다라는 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r은 1부터 n까지로 바꿔도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요놈이 요렇게 바뀌는 과정을 여기에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자, 이놈은 어떻게 바뀌냐 하면 r 곱하기 n 컨비네이션 r이라는 놈은 r 곱하기 이 n 컨비네이션 r을 n 팩토리얼을 n-r의 팩토리얼과 r 팩토리얼의 곱으로 나누면 된다라는 것은 이미 조합에서 배워서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무슨 짓을 했냐 하면 이 r 팩토리얼이라는 게 결국은 이 r 팩토리얼은 r 곱하기 r-1의 팩토리얼이잖아요. 그죠? 네. 이건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 r과 요 r을 약분을 해서 누구만 남긴 거냐 하면 r-1의 팩토리얼만 남긴 겁니다. 됐죠? 네. 그 다음에 이 n 팩토리얼 역시 어떻게 쓸 수가 있냐 하면 n 곱하기 n-1의 팩토리얼이 되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n을 앞으로 끄집어내고 여기는 n-1의 팩토리얼만 남긴 겁니다. 그리고 n-r의 팩토리얼은 그대로 이렇게 온 거고요. 됐지? 그래서 요 부분을 본 겁니다. 아, n-1의 팩토리얼을 지금 누구로 나눴냐 하면 n-r의 팩토리얼과 그 다음에 r-1의 팩토리얼로 나눴는데 이놈이 뭐가 되냐 하면 바로 n-1 컨비네이션 r-1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요 놈은 n-1의 팩토리얼과 이 팩토리얼을 r-1의 팩토리얼 하고 요 놈에서 요 놈을 뺀 거, 즉 n-1에서 누굴 뺀 거, r-1을 뺀 이거 전체의 팩토리얼의 곱으로 나누는 거잖아요. 근데 요 놈이 -1 플러스 1이 되기 때문에 결국 이놈이 n-r의 팩토리얼과 똑같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 놈이 생겼다라고 보신다면 아, 요 놈이 결국 n-1 컨비네이션 r-1이 되는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r 곱하기 n 컨비네이션 r이라는 놈은 n 곱하기 n-1 컨비네이션 r-1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1로 넘어올 때 이 부분이
n 곱하기 n-1 컨비네이션 r-1로 바뀐 것 뿐이에요. 그리고 p의 r승과 q의 n-r승은 그대로 남아있고요.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요 줄에서 요 줄로 넘어오는 과정은 이해를 하셨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무슨 짓을 했느냐? 여기서 요 n 있죠? n과 요 p의 r승이라는 놈을 어떻게 쓴 거냐 하면 p 곱하기 p의 r-1승으로 바꿔 쓴 겁니다. 그래서 요 p라는 놈은 r과는 관련이 없죠. n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요 n과 p 요거 두 개 곱한 놈을 요 앞으로 끄집어낸 겁니다. 됐죠? 그래서 np에다가 자 이제 시그마 안에는 r은 1부터 n까지 n-1 컨비네이션 r-1 그 다음 p의 r-1승 q의 n-r승 요 놈만 남기게 된 거죠. 오케이? 됐지? 자, 그럼 여기까지는 문제될 거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또 여기에서 1로 넘어갈 때가 조금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기가 뭐 갑자기 이게 왜 이렇게 되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을 우리가 한번 주르르 나열을 해서 써보도록 합시다. 요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요 부분을 나열해서 써보면 자, R은 1부터니까 얘는 n-1 컨비네이션 0에 P의 0승, Q의 n-1승 플러스 n-1 컨비네이션 1에 P의 이제 뭐가 됩니까? R이 2가 됐으니까 얘는 1승, Q의 n-2승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 다음 계속 써볼까요? n-1 컨비네이션 2에 P의 제곱, Q의 n-3승 이런 식이 되고요. 그래서 어디까지 더해지냐 하면 R이 n까지 가는 거니까 여기는 n-1 컨비네이션 r-1에 P의 n-1승 그 다음에 Q의 빵승까지 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됐죠? 근데 이걸 가만 들여다봤더니 어디서 많이 본 놈이더라 이겁니다. 이게 어디서 봤냐 하면요. 이거 바로 이항 정리입니다. 이항 정리. 그래서 보시면 P는 0승부터 하나씩 증가해서 P의 n-1승까지 가고 있고요. Q는 n-1승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감소하면서 Q의 빵승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쪽에는 n-1 컨비네이션 빵부터 n- 컨비네이션 1, 2 해서 n-1 컨비네이션 r-1까지 가고 있는 거죠. r이 아니구나. n-1승까지 가고 있는 거죠. 됐죠? 큰일 날 뻔했네요. 여기 n-1까지 가는 겁니다. 왜냐면 r이 n일 때에는 요 놈이 n-1이 되는 거니까. 이 놈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항 정리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항 정리에 의하면 이 놈이 P 플러스 Q 전체의 n-1승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요거 이항 정리의 개념이 없는 학생들은 요걸 이해하기가 조금 힘들 거예요. 됐죠? 그래서 요걸 P 플러스 Q의 n-1승이라고 놓는데 우리가 알고 있죠. 여기 보시면 P 플러스 Q가 1 된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요놈은 결국 1의 n-1승이 되고 뭐 n이 얼마든 간에 이 결과는 1이 됩니다. 됐지? 그래서 요 부분이 np 곱하기 p 플러스 q의 n-1승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요 녹색 부분이 지금 뭐로 바뀌었다? 요렇게 바뀌었다. p 플러스 q의 n-1승으로 바뀌었고 원래 np는 그대로 내려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요 놈이 이퀄 1이 되는 거니까 결국 남는 건 누구만 남게 돼? np만 남게 된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 이항 분포에서 확률 변수 x의 기대값, 즉 평균은 n 곱하기 p가 됩니다. 요건 외우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x의 기대값은 np가 된다. 요거 외우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마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교과서, 참고서, 교재 뭐 이런데요. 이 vx, 즉 x의 분산이 npq가 되는 과정을 증명하는 책은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까지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증명 없이 그냥 분산 x는 np에다가 q를 곱하면 된다. 이렇게 아마 설명을 하고 그냥 넘어갈 겁니다. 그랬더니 학생들이 항상 저한테 와서 이게 왜 npq가 되는지 질문을 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왜 npq가 되는지를 이렇게 했는데 자 보시다시피 무지하게 좀 복잡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vx를 구할 때는요. 분산 x를 구할 때에는 우리 평제 배웠죠?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면 됩니다. 이거의 제곱을 빼면 되는데
이미 이 평균이 얼마인지는 알고 있으니까, 즉 제곱의 평균에서 NP 전체의 제곱을 빼주면 돼요. 그래서 요 놈을 이용하기 위해서 먼저 X제곱의 기대값을 구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요 X제곱의 기대값을 구하는 과정이 이렇게 좀 복잡합니다. 주르륵 복잡한데, 이것만 보시면, 그러니까 교육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제가 교재에 넣어놓긴 했지만 따로 설명은 안 드릴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 내용이 나는 너무 궁금해서 미치겠다, 근데 여기 적혀있는 것만 읽어봐서는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제가 예전에 올려드린 영상 중에 이항분포의 분산을 어떻게 구하는지에 관한 영상이 있습니다. 그거 검색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이 과정을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 정 이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그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그래서 일단 얘는 교육과정이 아니니까 우리도 그냥 건너뛸게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기대값이 NP가 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분산은 NPQ가 되는구나, 요건 그냥 외워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만 외우면 사실 표준 편차가 루트 NPQ가 되는 거는 금방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거니까요. 됐죠? 자, 그러면 얘랑 관련된 예제, 간단한 예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어떤 질병에 대한 치료율이 60%인 의약품으로 200명의 환자가 치료를 받고 있다. 자, 여기까지만 읽으면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의약품으로 치료를 하겠으니까 결국은 어떤 시행을 지금 200번을 반복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예를 들어 이 약으로 먼저 어떤 사람을 치료했는데 그 사람이 치료가 됐는지 안 됐는지가 두 번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겠느냐라는 겁니다. 물론 그 사람이 그 약을 먹고 나은 거를 두 번째 사람이 본 다음에 막 기대감이 상승해서 이게 뭐 플라시보 효과라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자기도 약 먹고 나을 거라는 기대로 건강이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지는 않고 앞에 사람이 치료가 됐는지 안 됐는지가 이 뒤에 사람의 치료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 독립적인 시행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결국 200번의 200번의 독립시행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이 의약품으로 이 환자가 치료가 됐느냐, 치료가 안 됐느냐, 이 두 가지에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치료가 될 확률이 60%다 그랬으니까 이놈이 100분의 60, 즉 확률은 5분의 3이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치료될 환자의 수를 X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200번의 독립시행에서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사건은 치료가 되는 사건인데 그 확률이 5분의 3이고, 그리고 그렇게 치료가 되는 환자의 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한다 그랬으니까 얘는 이항분포를 따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항분포 바이노미알의 N은 200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 번의 시행에서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사건, 즉 환자가 치료될 확률은 5분의 3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항분포를 X가 따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표현을 안 쓰지만 예전에는 이렇게 X 한 다음에 물결하고 이렇게 쓰면 X라는 확률 변수가 이항분포 200의 5분의 3짜리를 따른다, 이렇게 나타냈었어요. 그래서 혹시 제가 이렇게 물결 무늬를 쓰면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하는 거니까 평균은 간단합니다. 얘는 N 곱하기 P니까 200 곱하기 5분의 3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얘는 40이 되면서 총 120명이 평균적으로 치료를 받아서 병에서 완치가 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NP를 그냥 우리가 위에서 수식적으로 증명을 해보였지만, 생각을 하면 그냥 생각해보자. 5분의 3의 확률로 치료가 되는데 200명이 치료를 받았어요. 그럼 평균적으로 200명 중에 5분의 3 정도가 완치가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 둘을 곱한 게 평균적인 완치되는 환자의 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상식 수준에서 생각해 봐도 이 X의 평균, 즉 기대값은 N과 P를 곱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분산을 구해보면 NPQ니까, 자, NP가 이미 120인 걸 알고 있으니까 여기다 Q만 곱해주면 되는데, 이 Q라는 놈은
1에서 5분의 3을 뺀 놈이니까 여기다 5분의 1을 곱하면 돼요. 그러면 5, 20, 5, 4, 20 해서 24에다 2를 곱하면 48이 분산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당연히 표준 편차는 분산의 루트니까 루트 48이 되는 거고요. 얘는 16 곱하기 3이니까 16이 루트 밖으로 나와서 4루트 3 요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평균은 120, 분산은 4루트 3, 표준 편차는 4루트 3 요렇게 구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됐죠? 네, 그래서 일단 요 평균이 NP가 되는 요 과정 있죠? 요 과정이 빈칸 채우기로 가끔씩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스스로 써 내려가면서 증명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빈칸을 채울 수 있는 능력은 요 부분은 갖춰야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산에 대해서는 이 x제곱의 평균이 이렇게 되는 거는요,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시험에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건 아예 교과서나 교재에서 언급도 안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학생들만 보시고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상 찾아서 보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은 요거 3개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